연습입니다. 하나, 둘 하면 인사하고. 고민 탈출. 오늘도 코멘 탈출.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CPU 편을 지나서 이번에 이제 CPU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부품이 다 꼽히는 가장 중요한 엄마보드, 엄마보드. 마더보드. 마더보드. 자, 여기 메인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는 CPU처럼 인텔, AMD 두 개가 있듯이 메인보드도 이제 인텔 칩이냐, AMD 칩이냐. 일단 그렇게 크게 두 종류로 일단 인텔 CPU를 사셨으면 인텔 C, 인텔 메인보드를 고르시면 되고 AMD 보드를 AMD CPU를 사셨으면 AMD 보드를 고르시는 게 맞고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이제 인텔 CPU를 사서 인텔 보드를 고른다. 인텔 보드를 먼저 딱 골랐을 때 뭘 제일 먼저 봐야 되죠? 우선은 단화 기준으로 옵션을 보면 인텔 CPU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면 이제 인텔 CPU용의 보드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정렬이 될 겁니다. 위에 이제 옵션에 인텔 보드를 체크를 하시면은 쭉 나오겠네.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인텔 보드도 앞전에 CPU 때 설명했지만 소켓이라는 게 있잖아. 소켓. 이제 그거는 이제 세대별로 계속 나올 때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 이제는 컴퓨터를 쓰다가 고장 났을 때 이제 그렇게 소켓을 확인해서 예전 보드를 구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지금 나오는 CPU의 소켓만 보시면 되겠네. 어차피 호환은 안 되잖아, 거의. 그래서 뭐 인텔 쪽은 어차피 지금 세대랑 뭐 예전의 세대랑 뭐 호환은 안 되잖아, 크게. 근데 뭐 인텔은 그렇다 치더라도 AMD는 조금 호환성이 좀 기나. AMD는 그래도 소켓을 좀 길게 이어가는 편이고 인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세대에서 두 세대 정도마다 소켓이 이제 변화가 그렇지. 일어난다면은 AMD는 보통 한 세 세대에서 오, 길게는 상당히 한 오래 네 쓰네요. 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지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는 이제 기존 세대의 제품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스 롬의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 과정상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예전에 나왔던 CPU 모델이 소켓은 같더라도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 바이오스 버전으로 낮춰야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어차피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바이오스 버전에서 지원하는 CPU 목록이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요점 정리하면 AMD는 인텔보다는 보드를 조금 오래 쓸 수 있다. CPU가 새로 나와도 일단 그거는 직접 이제 이 홈페이지를 찾아보셔갖고 참조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보면 되겠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인텔이든 AMD든 항상 새로운 CPU에 쓸 때는 이제 그 세대에 맞게끔 하시는 걸 바로 새로 나온 보드들을 구하면 될 거고, 혹시나 지난 모델들은 항상 그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를 자기 보드를 알아보고 CPU에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네. 일단 AMD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AMD 보드를 할 때 다시 찍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인텔부터 먼저 이제 보드가 원체 할 게 많으니까는 인텔 보드는 소켓은 1151V2, 1151V2 지금은 그렇고 1151V2라는 거는 뭐 두 번째 버전인 것 같은데, 그럼 1151이라는 호환이 전혀 안 되고 이름만 똑같은데 안 꼽히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꼽히긴 하는데 작동이 작동 안 된다고. 야, 그것도 참 잔인하네. 꼽히긴 꼽히는데 작동 안 되네. 거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V2 공식적으로는 장삭소. 인텔 장사도 맞아요. 그거 맞아. 자, 인텔 보드 고를 때 일단 칩셋 확인해서 오케이, 소켓 확인하고 오케이, 인텔 칩셋에서 소켓을 확인했어. 근데 인텔 칩인데도 종류가 많아. 뭐 310, 뭐 360, 365, 뭐 390. 그다음 앞에 뭐 H랑 B랑 Z랑 붙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이제 전원부에 따라서 이제 순서 버전 같은 게 숫자별로 표시가 되고 있죠. 전원부 중요하나? 소비자들 일반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만큼 중요해? 자기가 얼마큼 부품을 가지고 어떤 구성의 게임을 돌리거나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메인보드도 그만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원부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근데 뭐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전원부 물론 좋아진 것도 있지만 눈에 띄는 차이는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메모리 슬롯 차이가 가장 큰 메모리 거예요. 슬롯은 중요하지. 뭐 업그레이드를 미래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근데 요즘 메모리 또 용량도 많잖아 사실은. 뭐 8기가 16기가까지 나오잖아. 뭐 단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뭐 16기가 두 개 꼽으면 32기가인데 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32기가짜리가 단일이 나왔는데 그게 제일 기본형인 H310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 최대 메모리 의미가 없네 그러면 두 슬롯이 있는 거. 일단 메모리 슬롯 중에 그러니까 메모리 슬롯이랑 보드 칩셋이랑 같이 보면 되겠네 그러면. 거의 같이 이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10은 메모리 슬롯이 2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전원부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나 그러면 소비자는? 뭐 H310이나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형 보드는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굳이 이거의 차이가 크진 않으시거든요. 딱 잘라서 그럼 메모리 2개 일단 감수했어 내가 뭐 8기가 2개 꼽아 16개만 하면 돼. 그러면 뭐 내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그냥 뭐 인터넷 하고 게임 좀 하고 하는데 뭐 전원이나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뭐 신경 없고. 보통 310 보드에 고사양 CPU 꽂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단가 아껴야 되는 PC방 제외하고는 그렇지 PC방 같은 고사양 단가. CPU를 쓰는 데 있어서 보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저사양 보드를 쓰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거의 없으시거든요. 사양 높은 CPU에는 그만큼 전원부 구성이 높은 고사양 보드를 쓰는 게 맞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무조건 아껴야 되는 PC방의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고사양 보드에 고사양 CPU를 넣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지 저사양 보드에 고사양 CPU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CPU를 조금 높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보드에도 가격을 투자하는 게 맞다. 그게 안정성도 좋고 확장성도 좋다. 그렇게 보는 게 낫겠네. 그다음에 뭐 이제 310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으신데 얘가 뭐 조금 업그레이드도 확장성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보다는 확장성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 B365라는 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보급형 라인업에서는 최고 가격대 성능이 좋다고 봐야 되는 B365가 확장성도 좋고 그리고 전원부도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은 많습니다. 원래 이 정도 가격대 제품은 레이드 기능이 빠져 있었는데 상위급에 있던 레이드 기능까지도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하드라든지 이런 디스크를 많이 연결하시는 분들은 뭐 저렴하게 레이드 구성하실 수 있는 제품이 되십니다. 원래 B가 붙는 이유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라고 해서 나왔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B365가 지금 나와 있는 보드에서는 뭐 가성비가 제일 좋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일단 보드 고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칩셋 보시고 그리고 메모리 슬롯 메모리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당장 2개를 달 건지 4개를 달 건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확장성까지 보시면 그런 거 중요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칩셋은 이제 또 그 가격에 따라 가격도 가격이고 그 안정성도 이제 그 가격에 비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나? 한 가지 보드 더 있는데 Z390이라는 보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CPU 앞전에 얘기할 때 K가 붙는 오버클럭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CPU를 사용하면서 오버클럭 기능을 지원받기 위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꼭 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Z390을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버클럭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Z390에서는 보면 전원부에 따른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찾아보실 필요는 있으시고요. M.2를 보셔야겠지. 아무래도 조금 빠른 SSD를 쓰시는 분들은 M.2 SSD를 쓰니까는 H310은 M.2가 있는 제품도 있지만 없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M.2라고 하는 방식 중에 보면 NVMe라는 SSD가 있는데 이게 속도가 빠른 제품이고 그 제품을 쓰실 것 같으면 사실은 H310 쓰는 건 의미가 없으시니까. 근데 M.2를 쓰는 것 자체가 속도 때문에 쓰는 거잖아. 예. 사실은 그냥 일반 SSD 말고 M.2 쓰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차피 H310 정도 쓰는 분이 NVMe 쓰는 경우는 그게 드무니까요. 좋은 부분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메인보드도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M.2 SSD 쓰실 정도로 예산을 잡으시면 무조건 B390
B365 정도 이상은 봐야 된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M.2 중에 MVM이라는 방식. 그걸 쓰신다면 B365. 오케이. 그리고 사타 포트 숫자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H310은 4개밖에 안 되지만 지금 B365나 360 계열부터는 6개까지 늘어나니까 뭐 하드나 아니면은 CD롬 같은 저장 장치를 복수로 여러 개 다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B360이나 365 계열. 그렇지 뭐. 심플하게 그냥 하나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달고 뭐 이렇게 용량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SATA 포트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 이제 사운드랑 랜 카드는 요즘 다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뭐 특별히 따로 다시지 않는 이상, 작업하시지 않는 이상 그냥 달린 거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포트들이 뭐가 있지? 일단은 그래픽 카드 게임용이랑 사무용이랑 간단하게 나눌 수 있고요. 게임을 하신다면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시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서 모니터 슬롯을 꽂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그래픽 카드를 안 꽂으시는 경우에는 CPU에서 지원되는 이제 메인보드 쪽 내장 그래픽 슬롯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모니터 슬롯 예전에는 메인보드 자체 비디오 카드가 비디오 카드 칩이 내장이 돼 있었지만 요즘은 CPU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보드에 이제 포트만 이제 비디오 카드 지원하는 포트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USB 3.0과 2.0 그렇지. 3.0 쓰시는 분들은 이제 2.0은 검은색이고 3.0은 파란색인데 파란색 포트가 만원씩 더 좋고 비싸겠지 아무래도. 뭐 근데 지금 나오는 최상위급들은 2.0 자체도 다 사라지고. 그렇네. 이제 뭐 시대가 3.0으로 바뀌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또 보시면. 좋아진 보드에서는 이제 뭐 휴대폰 연결 부분처럼 C 타입. 그 이제는 또 이제 핸드폰들도 다 C 타입이기 때문에 결국 C 타입은 달려 있는 게 미래를 보면 좋을 수도 있겠네. 이제 그런 옵션들은 이제 개인 취향상 자기가 쓰는 장비들이 있으면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보드 옵션이기도 하지만 또 뭐 따로 다 별도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그거는 일단 가격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고르시면 되겠네. 그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드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 사이즈가 그렇죠? 구매하실 케이스 장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보드 크기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두 개 다 M-ATX, M-ATX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양은 M-ATX고 이게 이제 좀 작은 보드, 작은 사이즈의 보드고 긴 보드는 요거보다 이제 직사각형으로 조금 더 긴. 옆으로 조금 더 넓거나 아래로 조금 더 넓거나. 그게 기본적인 ATX. 일단 그렇게 사이즈가 일반 유저들이 가정용으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인데 아시다시피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보드가 작고 케이스가 크면 들어가지지만 케이스는 M-ATX 보드만 지원되는 케이스를 샀는데 만약 ATX를 사시게 되면 장착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꼭 따져보고 케이스를 고르실 때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보드 사이즈까지 다 봤고 그리고 또 맞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칩셋이랑 이런 거 다 골랐는데 이제 제조사 항상 유명한 아수스 뭐 그리고 기가바이트 그다음에 MSI 또 뭐 에즈라 또 어디 있지? 바이오스타 뭐 이 정도 이 정도 보통 이제 이름 들어보았을 만한 메인보드들이 회사들인데 이 정도 회사들이 유명하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주로 보는 컴퓨터인데 다나에 이렇게 인텔 쪽으로 해서 랭킹을 딱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이 나올 건데 회사 고르시는 부분 뭐 다른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떤 회사가 AS가 잘 되느냐 뭐 그런 거. 저는 AS. 일단 보드 같은 경우에는 AS가 보통 3년 기본? 3년이고 이 3년이라는 것들이 의외로 이제 뭐 컴퓨터 쓰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메인보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AS를 얼마나 잘해주느냐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제조사랑 수입사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런 AS들로 위주로 해서 이제 어떤 회사를 쓰시는 거 크게 상관없지. 뭐 특별히 뭐 제일 많이 팔린 건 우리도 뭐 기가바이트, 뭐 저희는 주력 MSI, 뭐 아수스 뭐 그런 회사 그게 그 회사가 제일 뭐 그나마 뭐 에즈라까지 그래 에즈라까지 뭐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보드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정점의 소매로 따지면은 일단은 순수하게 소매만 기준으로 봤을 때 조사된 결과 따르면 아수스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기가순, 에즈락이 소매만 따지면은 MSI보다 조금 앞서고 그리고 이제 MSI가 그 다음.
일단 뭐 그 중에서 이제 에이스 잘 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크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 그렇게 해서 제조회사까지 고르고 나면은 이제 보드를 선택하시는데 크게 뭐 또 다른 거 신경 써야 될 건 없겠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AMD 쪽은 약간 CPU랑 보드에 따라 보드의 칩셋에 따라서 이제 보완되는 범위가 조금 다르다니까 따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찝어보도록 하고, 그럼 오늘 인텔 보드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게 하셔갖고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시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우리 카페 와서 얘기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해피컴 오시고. 자,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메인보드 인텔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에서 먹어야지. 배고프다.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다들 힘들어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올 한 해 잘 넘어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감수하고라도 해피컴 찾아주시고, 해피컴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